안녕하세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말라디오 통통라디오의 박광수입니다. 봄바람이 불던 4월에 시작했던 통통라디오가 벌써 5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긴장되고 떨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첫 방송의 어색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에 민망해서 가족이 듣는다고 해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방송 들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주변에서 해주는 말들, 목소리 좋다, 잘하고 있다, 저를 기운나게 해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줍니다.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기운나는 통통라디오의 오늘 첫 곡은 날 따라 같이 걷고 뻔한 얘기에 서로 좋아하고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노래입니다. 버나드 박과 해림이 부릅니다. 네가 보인다. 네가 보인다. 좀 멀리 있지만 난 알아볼 수가 있지. 아주 작게 보이지만 네가 웃고 있단 걸 알아. 가까워진다. 내게 손짓하는 너무 사랑스러운 네가 점점 떨려왔어. 난 어색한 웃음만 나와. 네가 날 바라봐주고 자연스레 같이 손을 맞잡고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날 따라 같이 걷고 멈춰버렸으면. 널 할수록 보이는 내 모습이 새로워. 넌 나의 one and only 행운의 내 이끌과 고마워. 곁에 있는 네가 참 좋아. 보면 볼수록 우린 참 완벽한 조화. 이 설레임이 영원하게 나를 꿈을 꾸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안 궁금해. 따뜻하게 안아준 네 달콤한 입맞춤. You got me baby I got you. 네가 날 바라봐주고 자연스레 같이 손을 맞잡고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날 따라 같이 걷고 뻔한 얘기에 서로 좋아하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너와 나 이대로 with you. 손을 맞잡고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아도 날 따라 같이 걷고 뻔한 얘기에 서로 좋아하고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네가 보인다. 가까워진다. With you. 네가 보인다. 통통라디오에 전해온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창환님의 사연입니다. 관리총무팀의 축하할 일과 아쉽고 서운한 일이 겹쳐서 사연 보냅니다. 먼저 노처녀 안성혜 쌤, 6월 18일 토요일 4시에 드디어 결혼을 하셨답니다. 신부 화장을 하고 나니 너무 예뻐서 딴 사람인 줄 알았네요. 지금은 아주 달콤한 신혼여행 중이라 부럽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이 늦은 만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시간,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아쉬운 소식입니다. 복지관 만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이동열 팀장님. 수많은 꾸준 일들을 하시면서 바쁘게 보내신 팀장님, 6월 30일 퇴직하게 되어서 정말 서운합니다. 하지만 새 인생의 시작을 하는 팀장님, 뿌리를 내리며 아름답게 꽃이 피는 봄의 시절은 갔지만 열심히 일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유익한 걸음을 만들면서 떠나는 팀장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퇴직한 후에는 사모님하고 알콩달콩한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행복하고 멋진 제2의 삶을 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이창아님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신청곡을 안 남겨주셔서 저희가 골라보았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을 즐기고 계실 안성혜쌤과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이동열 팀장님께 악동 뮤지션의 매력있어 보내드립니다.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있어 어쩔 땐 바삭한 어쩔 땐 매콤한 반전의 그대여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뜨기요 해장 미소 보다 더 매력있어 겨울밤 뜨끈한 오뎅 국물보다 매력있어 내 어떤 면이 도대체 내 맘을 따뜻하게 하는지 해장 미소 보다 더 매력있어 크지 않는 눈 오똑하지 않은 코 하지만 이게 뭐야 난 내게 빠져버렸어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만든 이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아니 뭐됐어 매력학과라도 전공하셨나 어서 벗어 뷰감진 어서 벗어 매력 있는 자들만 탈 수 있는 콜럼버서 타고난만의 매력을 이 세상 저 세상에 어필해 어서 벗어 뷰감진 어서 벗어 따뜻한 번에 내 눈에 들었어 내가 찜꽁했어 햇볕 아래서 마고시스보다 눈에 띄었어 이런 메마른 내 맘을 죽여줄 단비 같은 그대여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매력있어 매력있어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만든 이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아니 뭐됐어 매력학과라도 전공하셨나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있어 어쩔 땐 바삭한 어쩔 땐 매콤한 반전의 그대여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최 기자와 함께하는 현장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성동장애인용업복지관에서 2월부터 7월 말까지 본죽 지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재가 장애인들께 영양식인 죽이 제공되고 있다고 해요. 일단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가져가시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복지관 지역사회지원팀 선생님들께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성수동에 사시는 김씨 아저씨와 용답동 이씨 아저씨께서는 본인 것을 가지러 오는 김에 이제 이웃에 계신 다른 분들 것도 함께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바쁜 복지사님들 일손을 조금이나마 거들고 이웃들을 챙기는 등 이분들의 작은 활동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씨 아저씨를 먼저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선생님이 갖다 주잖아. 네. 갖다 주는데 이 선생님이 바쁘다고 어디 막 갖다 주잖아. 선생님이 갖다 주면은 바빠서 못 갖는다. 그럼 나보고 갖다 줘봐.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안 먹는다고 두 사람은 나하고 그냥 하고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주기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많은 재가장애인 분들에게 하루 만에 전달해 드리기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김씨 아저씨께 이웃에 계신 분들 것만이라도 이제 가져다 주실 수 있으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김씨 아저씨께서는 기꺼이 이제 이웃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를 도맡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가 여기 이 성수동이세요, 집이. 그래서 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왕십리에서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시는데 이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진 않는데 이제 여러 곳을 경유해서 셔틀버스 노선이 되게 길어요. 덕분에 왕십리로 가는 길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아, 직접 같이 갔다 네네. 오신 거예요? 네, 함께. 이제 여기까지 갖다 주면은, 아줌마가 갖다 주면, 고마워요. 그러면 내가 싹 갖다 주고, 고마워요. 그러면, 삼촌 고마워요. 그러잖아. 삼촌 뭐, 고마워. 그러면 갖다 주면은, 이제, 알았어요. 뭐, 가는 거야, 나는. 갖다 주면 내가, 그래서 가는 거야. 예, 갖다 주면 내가 끝나는 거야. 하나 보면, 아줌마가 다 하나 보면은, 같이 생기는데, 아줌마도 이제 해주면은, 같이 생기면 이제 더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물건을 나오잖아요? 네. 물건 나오면 이제 또 같이 해주고, 같이 해주고. 녹음한 거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천 고마워라는 이 인사 하나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웃 간 서로 챙겨주고 하는 모습이 되게 눈에 선하게 비쳐서 되게 좋았어요. 네,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이게 도움을 나도 받지만 또 나도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그쵸. 그런 보람이 또 있으시겠어요. 이웃에게 전달해드리고 집까지 동행을 같이 다 했거든요. 더운데 끝까지. 힘드셨겠다. 네, 안 그래도 더운데 이제 김씨 아저씨가 너무 걸음이 빠르셨어요. 그래서 되게 덥기도 했고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용답동에 계시는 이씨 아저씨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은 스쿠터를 운전하세요. 아, 그럼 좀 기동력이 있으실까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어릴 적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웃에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과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을 챙겨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복지관 앞에 있는 그 해누리 카페 야외 테라스 있잖아요. 거기서 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많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게 혼자 이렇게 살았을 때는 뭐 그냥 위에만 보다시피 하고 밑에는 거의 안 받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야,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여기 있구나. 뭐 삶의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활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더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 그런 분들한테 말투가 좀 조심스럽게 돼요. 그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죽을 전해드리면서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웃 간에 소통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겠어요. 네, 뭐 어디 가셨나 죽을 배달했는데 어디 계셨나요?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좀 걱정되고 염려되고 신경 쓰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도 며칠 전에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오늘 가져가시면서 꼭 얼굴을 뵙고 가셔야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 있으면 더 봉사활동을 더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재작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몸이 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정상적으로 왔으니까 도움을 더 이렇게 남들한테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 용답동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나요? 그렇게 했고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제가. 예. 아니 이게 아까 청취자 사연? 네. 네, 하여튼 그분 멘트하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뭐 열매를 맺고 걸음이 된다라고 그 사연 보내셨던 분 얘기가 이분들 이 작은 일 하나가 그쵸.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본인이 뭔가 또 다른 것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참 좋은 일로 연결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김씨 아저씨랑 동행을 하고 이씨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죽이라는 작은 매체로 이웃을 만나고 그 만남이 돌봄과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게 멋있지 않나요? 멋있어요. 예, 네, 정말 멋있죠.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박수. 그러니까 저는 이번 동행을 통해서 되게 이 활동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결코 작지 않고 되게 별거 같은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별거가 맞은 게요. 자기 시간을 따로 특별히 그쵸. 내야 되고 그게 또 이렇게 아까 버스 타고 다니신다는 분 네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별거가 맞아요. 맞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느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의 보육원에 통제가 불가능한 애니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애니는 항상 혼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간호사가 그녀를 돌보게 됐는데요. 할머니는 애니가 시력장애로 인해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후 할머니는 애니를 더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점차 애니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애니는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와 남동생마저 세상을 떠나자 사람이 싫어졌다고 했죠. 할머니는 애니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애니는 좌절하지 않았죠. 또 기적처럼 시력 회복 수술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줄 거야. 그리고 애니는 기적을 전파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선생님을 자처했습니다. 애니는 들리지도 보이지 않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애니는 바로 빛의 천사 헬렌 켈러의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지껏 헬렌 켈러 이야기만 잘 알려져 있고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는 잘 몰랐는데 설리반 선생님도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군요.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 음악살롱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의 분들이 뒤에서 묵묵히 헬렌 켈러를 만드신 설리반 선생님은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설리반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도 없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설리반 선생님이 계신 특별한 음악회를 다녀와서 그 음악회에 대해 얘기도 해드리고 실황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음악회인가요? 네, 지난 6월 22일 청계천 박물관에서 아이들과 미래에서 지원하는 빛의 소리 희망기금 추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어울림단 멘토와 함께하는 힐링데이, 우리들의 설리반 선생님 사랑합니다. 힐링데이 첫 번째 이야기 어울림단 멘토 초청 힐링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어울림단은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 사업의 하나로 장애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주 중창단입니다. 2013년 6월 22일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 어울림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외부 기관과의 협연과 축하 공연 등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울림단의 설리반 선생님들께서 3년간 어울림단을 사랑과 관심으로 정성을 다해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어울림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음악회는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직접 마련하신 음악회라고 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할까 하는데 처음 들으실 첫 곡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이며 작곡자인
카를로스 가르텔의 포르우나 카베짜입니다. 플룻의 이나경 선생님, 첼로의 김유미 선생님, 피아노의 이나경 선생님의 연주 실황입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연주하신 거예요? 네. 와, 되게 잘하신다. 근데 이거 영화에 나왔던 음악 아니에요? 그 네, 연인의 향기에서 그 누구지? 알파치노가 탱고 이렇게 막 추던 그 장면에 나왔던 음악 맞죠? 네, 맞아요. 이 음악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이 곡은 성악곡으로 작곡되었는데 오늘처럼 탱고 버전으로 편곡되어 지금은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에 가사가 붙어서 이렇게 부르는 곡이었어요? 네, 가사가 우와. 있는 곡이에요. 이 포르우나 카베짜는 머리 하나 차이라는 경마 용어로 그 원곡 가사를 살펴보면 경마로 재산을 탕진한 도박꾼의 이야기로 간발의 차이로 자신이 돈을 건 말이 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의 도박꾼의 이야기라 왠지 의외이고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그렇군요. 약간 생뚱맞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가사는 정말 들어보고 싶다. 내용을 들으니까. 네, 다음에 한번 원곡으로 들어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음악 들을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유명한 클로드 볼링의 일랑데즈입니다. 이 일랑데즈는 불어로 아일랜드 여자라는 뜻인데 20세기 최고의 플룻 연주자라고 불리는 피에르 랑판과 함께 작업한 음반에 이 음악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음반이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 무려 530주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짱이다. 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530주면?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을 48주라고 계산했을 때 한 11년 정도 우와. 나오더라고요. 네, 이 곡이 얼마나 재즈와 클래식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음악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곡은 플룻 이나경 선생님, 첼로 김유미 선생님, 피아노 박윤지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어제 비가 오고 오늘도 비 올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꿀꿀하고 우울했는데 약간 이 노래 들으니까 산뜻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곡이 그 결혼식 같은 데서도 많이 연주되는 곡 아닌가요? 네. 그 정도로 그만큼 우리들에게 친숙한 곡인데요. 다음은 두 곡의 음악을 계속해서 음악회 실황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곡은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네의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위한 칸초네타인데, 칸초네타는 작은 칸초네라는 뜻으로 간단한 성악 기악의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피에르네가 24살에 작곡한 곡으로 클라리넷의 소리에 빠져들게 하는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그 다음 곡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영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시에 김주원 님이 작곡한 우리나라 가곡 영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들으시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예쁜 시입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듯 싶은데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읊어드리면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지는 말고 조금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영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첫 곡은 클라리넷 문비찬 선생님과 피아노 이나겸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테너의 오광석 선생님, 피아노 이나경 선생님 연주로 함께합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좀 섭섭한 듯만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두여 이별은 말고 어디 내 생에서라도 어디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내 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네 바람 아니라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네, 오늘은 지난 6월 22일 청계천 박물관에서 있었던 어울림단 멘토 초청 힐링 콘서트 연주 실황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어울림단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연주와 선생님의 연주를 열심히 감상하는 어울림단 학생들을 보면서 어울림단에도 헬렌 켈러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울림단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연주를 들려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여느 음악회보다 울림 있는 감동 있는 음악회였었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의 첫 구절,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고처럼 섭섭지만 좀 섭섭만 하고 저는 여러분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제자들이 음악으로 소통한 따뜻하고 특별한 음악회 소식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한강에 모래밭도 있었고 수영도 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알려나 모르겠어요. 서울숲 자리에 경마장 있었던 것도 모를걸요. 아니, 두 분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세요? 성동구에 산지 40년 된 황종한, 성동구에 산지 26년 된 이은주와 성동살이 39년차 박광수가 들려주는 성동 그땐 그랬지 9월에 방송됩니다. 책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귀여운 그림이 돋보이는 그림책을 들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할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책 표지 보시면 주인공이 여우입니다. 어떤 오. 느낌이세요? 되게 귀여운데요? 그쵸? 어떠세요? 네, 기존에 알고 있는 여우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네, 박광수 선생님 어떠셔요? 예, 아주 예쁜 여우네요. 맞아요. 참 귀여운 여우입니다. 보기 드물어요. 저한테 여우의 이미지는 그 뭐랄까 좀 뭐 간사하고 사람을 홀리는 그런 이미지인데 이 책의 여우는 정반대의 느낌이네요. 그 꼬리 9 달린 구미호? 여우하면 그런 느낌이셨던 거죠? 맞아요. 요즘 그림책 속에서는 여우도 이렇게 귀엽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엽다고 말씀해 주신 여우가 주인공인 오늘의 책은 여우가 오리를 낳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순칭펑글 팡야원 그림의 박지민 옮김 예림당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럼 여우 끝에 코끝에 올려진 이 알이 오리알이에요? 예, 맞아요. 작가와 그림 그린 분 이름이 약간 중국 쪽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대만 작가의 그림책인데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일단 그림책이라는 말에 딱 맞게 그림도 예쁘고 내용도 아이, 어른 모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오랜만에 그림책을 보니까 되게 어려지는 것 같아요.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네. 그쵸. 저도 그림책을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예전보다 요즘의 그림책은 다양한 시각의 내용 그리고 여러 스타일의 그림이 돋보이는 그런 그림책이라서 어른인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림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의성어, 의태어라고 배웠지만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도 많이 들어 있어서 그림책을 많이 보면 사실 다양한 표현을 아이들이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이 책에도 역시 뭐 투실투실, 도르르, 톡톡, 콕콕, 아작아작 등이 재미있고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는 낱말들이 재미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번역하신 분이 우리말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셨네요. 그쵸. 번역하신 분이 박지민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로 잘 옮겨주신 덕에 책의 재미도 더 잘 살아났어요. 사실 번역하시는 분들의 공이 정말 크다라는 걸 책을 보면 많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우가 어떻게 하다가 오리를 낳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내 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고 모든 부모님들 눈에는 내 아이가 제일 예뻐 보이는 그런 마음을 노래로 먼저 들어볼게요. 세븐틴의 예쁘다 듣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 도와줘 SOS.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마음이 전해질까. 마음을 꺼내서 너에게 복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 어느 멋진 날에 나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내 맘을 취하고 시선을 빼앗고 넌 욕심쟁이
이런 말은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but 너 말고 난 보여 It's so white science baby At the same time 넌 I know you Just can't get enough 나의 너에게 속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우리 서로를 선택했고 나눠 단위로 집중해 널 볼 때 나 숨이 제할 것 같아 평소엔 안 그러는데 yeah. 너에는 나처럼 사전에 널 찾으면 하루 종일 돼 쌤 좋겠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에 다 물어볼까 어떤 옷도 어떤 곳 공부를 이렇게 나 해볼까 우리 서로를 선택했고 나눠 단위로 집중해 널 볼 때 나 숨이 제할 것만 같아 평소엔 안 그러는데 yeah. 맨날 모두 모아서 받아주고 싶은데 너 앞에서는 자꾸 들어가는 난 물을 마시면서 전하지만 나는 너에게 더 끝까지 저올랐던 그 말을 늘 읽고 가겠어 너 예쁘다 I can't take it no more 할 말은 있는데 Can't take it no more 지금 말려고 해요 I can't take it no more 편지를 쓰려다 I can't take it no more 참겠어 Baby 분명해 이래 너의 마음속을 달려가는 중인데 Baby 이제 거의 다 왔어 새로운 물을 마시면서 전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화처럼 달콤하고 예쁜 그 말 맨날 며칠 밤새 연습했던 그 말을 안고 두 손 목을 꽉 쥐고 말해주고 싶어 너 예쁘다 Does she love me? Does she love me? 난 하루 종일 새고 있어 거울만 Does she love me? Does she love me? 난 믿는 내게 어떤 답을 전해줄까 자, 여러분, 배고픈 여우가 우연히 오리알을 발견합니다. 배고프니까 여우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얼른 깨트려서 먹어야죠. 그거. 그렇죠. 그런데 이 여우도 사실은 얼른 깨트려서 먹을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오리알을 품어서 나중에 오리가 태어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그때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오리알이 2, 3일 만에 금방 부화하는 것도 아닌데 오리알을 품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아마 여우는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더 큰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이때 먹었나 봐요. 오리알이 부화하는데 약 26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앞뒤를 보면 여우가 알을 품고 나서 매일매일 알의 상태가 어떤지 기록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꼼짝 안 함, 그대로, 여전히 이렇게 표시되다가요. 또 왜 안 움직일까? 찌지직 금이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 21번째 날까지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우가 오리알을 발견한 게 이 오리알이 세상에 나온 지 며칠째 된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오리 부화 기간이 왜 26이라고 안 맞지? 뭐 그렇더라도 아이에게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여우는 그럼 오리알을 어떻게 품었대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쵸,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요. 오리알에 살포시 엎드려 보기도 하고 나무 껍질로 오리알을 자기 배에 동여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둥지를 만들어서 암탉처럼 엉덩이로 이렇게 살짝 품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나온 게 입안에 넣고 오리알을 살살 굴리며 놀기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우가 오리알을 품고 고생하는 게 꼭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책을 읽는 어린이들은 모르지만 이걸 이제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은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뭐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조심조심하면서 특히 입덧 심한 분들은 막 먹을 것도 못 먹고 심한 경우는 막 입원하고 링겔도 맞거든요. 제대로 못 먹고 고생 엄청 심하시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왠지 여우가 오리알 때문에 사냥도 못하고 뭐 그런 거 오리알만 지키고 이렇게 임신한 엄마들의 모습 같네요. 그쵸. 네. 이게 여행, 뭐 내가 뭐 어떤 좋아하는 모임, 즐기는 스포츠 이런 취미생활 같은 것도 접어두게 되고 아기를 위해서 생활하게 되니까 그런 여우를 통해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암튼 이 고생 끝에 여우는 드디어 알에서 깨어난 오리와 만나게 됩니다. 기나긴 배고픔의 끝을 보게 되었으니 여우는 오리를 입에 넣고 꿀꺽해야겠죠.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적이야 배고픔 때문이었지만 오리알에게 쏟은 나름의 정성이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여우가 그래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책을 혹시 뭐 부모님들이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에게 읽어줄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여우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우는 너무 기뻐서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여우가 아기 오리를 번쩍 들어올려 단숨에 입속에 넣었어요 하고 그 다음 장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이 책 처음 읽어줄 때 어떡하지? 여우가 오리를 먹었나 봐. 막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아이도 막 나름대로 상상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러면 여우가 진짜 먹었는지 우리 같이 보자 하면서 이렇게 살짝 넘겨주시고 하는 게 아이하고 그림책 읽어줄 때 요령이긴 한데요. 아, 이 여우가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오리가 알에서 나오더니 여우를 보면서 처음 하는 소리가 엄마, 엄마 하는 거였어요. 아, 그거 오리가 있는 그 각인 효과 그거 있죠? 네, 각인 효과입니다. 이게 각인 효과 제가 설명드리려고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1973년에 노벨상을 탄 오스트리아 학자 로렌츠는 인공부화로 갓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 즉 사람인 자신을 어미오리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로렌츠는 이런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행동을 각인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책에 나오는 이 오리는 바로 여우를 어미로 본 거죠. 여우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었겠네요. 그러니까 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여우가 한다는 말이 난 남자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빠지? 뭐 결국 이런 말만 하고는 그냥 눈 질끈 감고 여우를 입속에 넣어버렸어요. 어머, 여우. 그 이제 이 삼키느냐 씹느냐 막 이런 건데 여우 입에서 아기 오리는 여우가 자신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품어주었던 걸 기억하고는 되게 행복했다고 해요. 이러니 여우가 오리를 꿀꺽 삼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여우가 오리를 키우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죠. 그래도 버릴 수도 없고 자신을 아빠라고 따르는 오리를 뭐 어쩌겠어요. 결국에는 아빠 배고파요 하는 아기 오리한테 산딸기 구해주고 여우는 스스로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고기는 이제 질렸어 하면서 자기 돈에 산딸기를 먹어요. 그런 게 부모 맘인가 봐요.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포기도 하게 되는. 여우의 모습은 원하는 게 있으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박광수 선생님 덕분에 이 책에서 뭘 더 얻게 되는지 저도 하나 알았어요. 그죠? 인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아마 책 읽어주실 때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많이 참는단다 뭐 이런 얘기 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엄마들이 읽어주신다면 왜 엄마들 나름대로 요즘에 태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뱃속에 있을 때 여우는 입에서 이 오리알을 굴려주었지만 엄마는 뭐 너를 어떻게 해줬어. 그래서 뭐 정말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하려고 했어.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아이가 되게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뭐 이런 느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마지막에 나오는 여우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몸을 나뭇가지에 묶어놓고요. 손에는 나뭇잎을 들고 아기 오리에게 연못에서 수영을 가리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귀여운 여우의 모습이 참 저에게 찡한 마음도 주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효리가 부르는 헤이 미스터 빅 노래 한 곡 듣고 나머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Listen, Mr. Boy. 잘난 척하는 입술로
말마다 따분한 미래가 아득한 소년들이여 가슴이 따뜻한 생각이 반듯한 조금은 차분한 남자가 되죠 1분 1초 바쁘게 시계쯤은 숨 가쁘게 도는데 왜 널 제자리 점점 자존심은 높 자신감으로 무거운 큰 산처럼 자라나죠 Hey listen Mr. Boy 잘난 척하는 입술로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ike a man Hey get up Mr. B 훌쩍 넓어진 어깨로 죽어도 지켜줄 여자를 안길 You know real man Yeah Hey boy Come on Ooh yeah 따라따 남자의 두 눈이 세상을 삼킬 듯 빛나면 너무나 멋지게 보여 남자의 싸움은 힘 아닌 희망이 커질 때 언제나 승리가 보여 Hey listen Mr. Boy 강한 척하던 용기로 원하는 소원을 향해 널 던져 Burning loving man Hey get on Mr. B 세상을 가질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I'm waiting for you Let's go Mr. B Hey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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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Boy 잘난 척하는 입술로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ike a man Hey get up Mr. B 훌쩍 넓어진 어깨로 죽어도 지켜줄 여자를 안길 You know real man 네, 사실 이 노래는 아들 오리를 위해서 이렇게 좀 큰 사람이 되길 바라는 어떤 부모의 마음,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선곡을 했었는데요. 여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다리던 먹이는 없어지고 아들만 하나 생겼어. 이게 도대체 행복해진 거야? 불행해진 거야? 라고 말하죠. 여우가 오리와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책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기 바쁜 친구들보다 똑같이 앉아 말없이 있는 친구들보다 이야기 잘하는 친구, 잘 들어주는 친구가 함께 모여있을 때 더 재미있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사는 삶은 그래서 살만한 것 아닐까 싶네요. 잡곡밥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하는 말이 이런저런 개성을 가진 우리들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좋다고 하는 말로 들리는 오늘. 거북이가 부르는 빙고 들으시고 힘찬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통라디오에서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티스토리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연 보내주신 이현점님, 유인식님, 김은지님, 홍지원님, 김정옥님, 김성숙님, 수미넨 보미님, 임수미님, 김수희님, 박은영 사비나님, 강옥경님, 방예신님, 하진엄마님, 김복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얻을 것만 같은 행복